자, 5번째 과목 건설 재료학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81번입니다. 자, 목재의 결점 중에 벌채 시의 충격이나 그 밖의 생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세로축에 직각으로 섬유가 절단된 행태로 의미하는 것은, 자, 이거 우리가 컴프레션 페일러라 그러죠. 예, 압축 파괴죠. 목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나이트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결점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모양을 컴프레션 페일러라 그럽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보기 1의 이 수진항이라는 것은 송진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82번입니다. 다음 중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이게 코르크판이죠. 이 코르크판은 구멍이 들어 있죠. 유공판입니다. 단열성, 흡음성이 있어서 천장 등의 흡음재로 사용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번입니다. 목재의 함수율과 섬유 포화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섬유 포화점은 세포 사이 수분은 건조되고 섬유에만 수분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우리 세포 사이 수분을 자유수라 그러죠. 자유수라 그러고, 자, 섬유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결합수라 그럽니다. 자, 결합수는 존재하고 자유수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를 섬유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함수율이 약 30%인 상태를 섬유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자, 볼목 직후 함수율이 섬유 포화점까지 감소하는 동안 강도 또한 서서히 감소한다. 네, 이게 틀린 것이죠.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는, 자, 강도라든지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자, 함수율이 섬유 포화점 이하가 돼야만이 목재의 수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증가하고 질긴 성질이 감소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라.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정건 상태. 함수율이 0%죠. 0% 상태에 이르면 강도는 섬유 포화점의 상태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이 감소에 따라 인성이 감소되죠. 그리고 강도가 증가합니다. 강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점토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토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5배 정도이다 그랬는데 반대죠.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5배 정도 큽니다. 자, 해설 보면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크죠.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5배 정도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보통 2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밀입자지만 모래알 정도의 것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률은 접토의 입자 간에 존재하는 모공용적으로 입자의 행상 크기에 관계됩니다. 자, 입자가 있으면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 부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그러죠. 공극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극률은, 자, 입자 간에 존재하는 모공용적이죠. 입자 행사하는 크기에 관계됩니다. 자, 보기 4번 보겠습니다. 점토 입자가 미세하고 양질의 점토일수록 가소성이 좋으나, 자, 가소성이 너무 클 때는 모래 또는 사모토를 섞어서 조절합니다. 자, 이 사모토라는 것은 내화 점토를 고온에 구워서 만든 가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가소성 조절용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또 가소성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자, 가소성, 소성이라는 것은, 자, 외력을 가해서 형태가 변한 뒤에도 그 외력의 힘을 제거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가소성, 소성이라 그러죠. 반대가 탄성이죠.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 그럽니다. 여기까지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점토 제품 중에 소성 온도가 가장 고온이고 흡수력이 매우 작으며 모자이크 타일이라든지 위생 동의적으로 주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자기라 그러죠. 답은 4번 자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 소성 온도는
자, 1230도에서 1430도입니다. 제품은 고급 타일이라든지 위생 도기 같은 것이 있죠. 자, 흡수성이 극히 작고 갱도와 강도가 가장 큽니다. 이걸 우리가 작이라 그런다는 거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86번입니다. 자, 프라이엣 시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엣이라는 것은, 자, 프라이엣은 석탄의 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프라이엣 시멘트는, 자, 화학발전소 등에서 완전 연소한 미분탄 해본, 이게 석탄의 재죠. 석탄의 재 플러스, 이거 포틀랜드 시멘트. 석탄의 재와 포틀랜드 시멘트를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서 초기 수화율이 낮고 장기 강도 정진이 크며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자꾸 차츰 증가되고, 그리고 화학 저항성이 큰 시멘트로서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용으로 적합합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화할 때 불용성 규상 칼슘 수화물을 생성한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초기 수화율이 굉장히 낮다 그랬습니다. 자, 2번 화학발전소 등에서 완전 연소한 미분탄 해본 석탄재와 자, 포틀랜드 시멘트를 혼합한 것입니다. 자, 이게 옳은 것이네.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재령 1, 2시간 안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20메가파스칼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장기 강도가 정진해야 되겠죠.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것이고. 자, 용광로의 선체 제작 부산물을 급냉시키고 파쇄해서 시멘트와 혼합한다. 그런데 석탄재를 섞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하겠습니다. 자, 골재의 함수 상태에서 유호 흡수량의 정의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량에 따라서, 골재의 수분 함수량에 따라서 절근 상태가 있죠. 절대 건조 상태죠. 예. 자, 100도라든지 110도에서 건조 상태로 함수율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자, 절근 상태가 있습니다. 절근 상태가 있고, 그리고 기근 상태가 있죠. 공기 중에 건조하여 내부는 수분을 약간 포함한 상태, 공기 중에 건조한 상태를 우리가 기근 상태가 있고, 자, 기근 상태가 있습니다. 자, 내부에 약간 함수율을 포함하고 있는 거, 기근 상태죠. 자, 기근 상태가 있고, 다음 폭언 상태가 있습니다. 자, 표면에는 건조된 상태지만 내부에는 물기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표면에서는 없지만 내부는 포화 상태로 함수되어 있는 골재 상태를 말합니다. 자, 폭언 상태죠. 폭언 상태라고 합니다. 폭언 상태고. 자, 섭윤 상태입니다. 내부에 습기가 가득 찬 경우, 내부는 포화 상태이고 표면도 젖어 있는 상태를 섭윤 상태라 그러죠. 네, 섭윤 상태죠. 자, 이 그림을 두고 보겠습니다. 자, 절근 상태와 서분 상태, 이 서분 상태의 함수량의 차이를 함수량이라 그러죠. 함수량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절근 상태와 폭언 상태의 함수량의 차이를 우리가 흡수량이라 그러죠. 흡수량이 그러고, 자, 폭언 상태와 섭윤 상태의 함수량의 차이를 포면수량이라 그러죠. 포면수량이 그러고, 자, 기근 상태와 폭언 상태의 함수량을 우리가 유호흡수량이라고 하죠. 유호흡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문제는 유호흡수량이 물어봤죠. 그래, 기근 상태와 폭언 상태, 포맹 건조 상태와의 수량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 포맹 건조 상태와 기근 상태의 수량의 차이다. 하는 것이 유호흡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그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절대 건조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2.6g입니다. 그리고 단위 용적 질량이
세제곱미터당 1750g인 굵은 골재의 공급률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절대 건조 밀도라는 것은 절근 상태, 절대 건조 상태 때의 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위 용접 질량이라는 것은 자, 세제곱미터당 무게를 골재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적률과 공급률의 해설 부분을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적률이라는 것은 일정 용기 내에 골재가 차지하는 실제 용적의 비율이죠. 자, 이 골재가 있습니다. 골재가 이렇게 들어있죠. 자, 골재가 들어있고. 자, 이 골재가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을, 용적의 비율을 실적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이, 골재와 골재 사이를 우리가 공극이라고 그러죠. 공극이라고 그러고. 이 비율을 공극률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실적률은 자, 로분의 W 곱하기 100입니다. 자, 여기 로는 절대 건조 밀도고 W는 자, 단위 용적 질량입니다. 실적률을 구할 때는 로분의 W 곱하기 100이고, 자, 공극률은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로분의 W 곱하기 100입니다. 자, 여기 로는 자, 절대 건조 밀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W는 단위 용적 질량입니다. 자, 이 계산식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럼 절대 건조 밀도는 이게 세제곱미터당 킬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제곱센치당 2.6g은 전환을 이렇게 시켰더니 자, 세제곱미터당 2600kg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600분의 1700, 단위 용접 질량은 1750이었죠. 2600분의 1756 곱하기 100을 하니까 32.6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2.7%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9번입니다. 자, 일반 콘크리트 대비 ALC의 우수한 물리적 승질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LC라는 것은 갱량 기포 콘크리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포를 발생시켜서 전기 양성하여 가공한 콘크리트죠. 자, 규산질의 석회질을 주 원료로 하여 기포제와 발표제를 첨가해서 만듭니다. 이 갱량 기포 콘크리트는 단열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자, 높은 흡음 차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공질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습니다. 높고 동결융의 저항이 낮습니다. 자, 성질이 옳지 않은 것은 갱량성이 있죠. 단열성이 있고, 자, 흡음 차음성이 있습니다. 자, 수밀성 방수성은 없습니다. 자,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습니다. 자, 답은 89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보겠습니다. 자, 고로 설레거 세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석이라는 것은 부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용광로에서 생기는 강제를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시켜 갱화된 것을 파쇄하여 만듭니다. 자, 이 보기 1은 맞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투수성은 보통 골재의 경우보다 자금으로 수밀 콘크리트에 적합하다 그랬는데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크죠? 투석이 큽니다. 크다는 거.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자, 고로 설레거 세석을 하려고 한 콘크리트는 다른 암석을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건조 수축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균열을 감소시킵니다. 균열을 감소시킨다. 자, 보기 4번. 다공질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크므로 충분히 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옳은 것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1번입니다. 자, 강제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1번. 열과 전기의 양도체이다. 열과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죠. 양도체입니다. 그리고 강택을 가지고 있고 빛에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경도가 굉장히 높고 내마멸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성이 일부 있으나 소성 변형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성 가공이 가능하고 전성이라든지 연성이 풍부합니다.
여기 소성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성질이죠. 그리고 전성이라는 것은 얇게 펴지는 걸 말합니다. 연성이라는 것은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91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2번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름이 18mm인 강봉을 대상으로 인장 실험을 행해서 자, 항복 하중이 27kN이 나오고 최대 하중은 41kN을 얻었습니다. 자, 이 강봉의 인장 강도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인장 강도는 자, 단면적 분의 최대 하중입니다. 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자성이죠. 이 D는 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단위는 미터입니다. 자, 이 계산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지름은 지금 현재 18mm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미터로 고쳐야 되죠. 자, 0.018m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4분의 8 곱하기 0.018 제곱분의 41 이렇게 계산하니까 자, 16만 1201kN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파스칼로 고쳐야 되겠죠. 킬로파스칼로 고칩니다. 1파스칼은 1N입니다. 그대로 16만 1201kPa이 됩니다. 자, 이 것은 여기를 보기로 보면 메가파스칼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킬로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고쳐야 되겠죠. 자, 킬로파스칼은 1킬로파스칼은 0.001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메가파스칼로 고치니까 161.2 메가파스칼이 됐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3번입니다. 자, 건축용 접착제. 건축용 접착제로서 요구되는 성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진동 충격에 반복하여 잘 견뎌야 되겠죠. 자, 보기 2번입니다. 취급을 용이하고 독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 3번. 장기 보호한 클리퍼가 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클리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클리퍼가 없어야 되죠. 이 클리퍼라는 것은 자, 어떤 물건에, 어떤 물체에 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힘을 가하게 되면은 이게 변형이 증가하게 되겠죠. 변형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파손이 되는 것을 우리가 클리퍼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리퍼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입니다. 자, 94번입니다. 자, 열갱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합성 수지에는 열가소성 수지가 있고 열갱화성 수지가 있습니다. 이 열가소성 수지는 자, 다시 녹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열가소성 수지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갱화성 수지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열가소성 수지는 초산 비닐 수지라든지 염화 비닐, 그리고 아크릴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갱화성 수지는 자, 페놀 수지라든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에폭시 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기 아닌 것은 자, 아크릴 수지가 열가소성 수지죠. 페놀 수지라든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는 열갱화성 수지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입니다. 도장 재료 중에 물이 증발하여 수지 입자가 굳는 융착 건조 갱화를 하는 것은 자, 에멀슨 페인트죠. 자, 합성 수지 에멀슨 페인트입니다. 이 에멀슨 페인트라는 것은 자, 수성 페인트에 합성 수지와 유화제를 섞은 것이죠. 자, 내수석이라든지 내구성이 좋고 내부에 사용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자, 아스팔트 방수 시공을 할 때 바탕재와 밀착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죠.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라는 것은 자, 브라운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인 것입니다. 자, 액상으로 되어 있고 액체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 방수와 바탕재로 이용합니다. 자, 아스팔트가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자, 97번입니다. 재료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자, 우리가 경도라 그러죠. 자, 전단력, 마모 등에 의한 저항성으로 재료의 단단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연성이라는 것은 자,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우리가 연성이라 그러고 인성은 질긴 성질이죠. 자, 외력을 받았을 때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성질, 질긴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치성은 자, 작은 병에도 파괴되는 성질을 치성이라 그러죠.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8번입니다. 다음 중 건축용 단열재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게 보기에 유리면이라든지 앞면 그리고 프라이팬들은 단열재입니다. 근데 여기 테라코타는 자, 점토를 구워서 장식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건축용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테라코타라고 합니다. 자, 98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테라코타가 단열재가 아닙니다. 자, 99번입니다. 스코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스코보드는 자, 내습성이 좋지 않습니다. 자, 내수성이죠. 습기를 잘 빨아당기고. 자, 그러나 방화성과 차음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1번. 부식이 잘 되고 충해를 받기 쉽다. 그런데 이게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부식이 잘 안 되고 충해를 받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단열성, 차음성이 우수합니다. 시공용이하여 천장이라든지 칸막이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내수성이라든지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장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보강제는 결합제의 고체에 직접 관계하는 것으로 여물, 풀, 수염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 풀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보강재료는 여물이라든지 수염, 종려털, 및 종려잎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옳지 않은 것이고.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수갱성 미장 재료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트라든지 소스케가 있습니다. 자, 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소스케는 기갱성입니다. 기갱성이죠.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자, 소스케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트에 비해 점성이 높고 작업성이 좋다. 그랬는데 돌로마이트 플라스트가 소스케보다도 점성이 높고 작업성이 좋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자, 보기 4번입니다. 해반적인 스콜을 약간 혼합하면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게 보기 4번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과목 건설재료학 문제 풀어봤습니다.